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일단 버디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처음에 주식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 처음에요. 네. 거슬러 올라가면 군대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책들을 읽다가 나는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뭐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 힘으로 좀 이제 일어서야 되는 그런 목표의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 때는 투자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첫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월급이란 거를 좀 꼬박꼬박 받고 여윳돈이라는 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생기고, 그때부터 저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바로 계좌 개설하고 주식을 했었죠.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뭐 다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사람들 주식 투자 시작하는 그 시점에 막 가지각색의 사용과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또 제 생각에는 이거를 굳이 카테고리해서 큰 틀에서 분류해보면은 좀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식 투자 하고는 싶은데 상황이 안 좋아서, 아니면은 뭐 소득이 안 좋아서, 아니면 형편이 안 돼서 등등으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해줄 얘기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 사실 지금의 저랑 그때랑 비교하면 그때 정말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제 시드는 300이었어요. 그럼 300으로 뭘 할 수 있지?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암울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월급에서 50이든 100이든 계속 남는 돈으로 모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말하는 빌드업 같은 방식으로 적립형으로 계속 시드를 증액하면서 그렇게 해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생기기 전까지는 주식 안 해,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나는 지금 돈이 별로 없으니까 주식 안 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생각으로 계속 뭔가 액션을 미루는 거죠. 근데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거 왜 미루냐?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 해나가고, 그리고 지금 뭐 가진 거 별로 없고 뭐 여건 어렵더라도 그건 상황은 개선할 수 있잖아요. 개선해 나가면서 본인의 역량을 기르면 되는 건데, 근데 왜 안 하시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쵸. 주식을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사람, 또는 주식을 1억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되게 많은 사람들이 1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스타팅 시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 계좌에다가 얼마나 밥을 잘 줄 수 있느냐, 즉 내 계좌에다가 추가적인 자금 투입을 어떤 식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데서 나는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잘 됐어요. 그렇지. 이러니까 잘 되지. 돈을 법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초심자의 행운을 가져가는데 주식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는 돈을 곧잘 법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 주식 투자에 좀 재능이 있나? 잘하나? 이런 착각도 많이 하게 되죠. 주식 쉽다 이런 착각도 하고. 네, 정말 그렇게 한없이 자신감이 높아지는 시점이 다들 한 번씩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었을 때 1억을 가지고 하락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수익 낸 돈보다 여기서 마이너스 수익이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억이 있다는 거는 추가적인 돈도 조금은 더 있을 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물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마이너스가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최초에 결국에는 큰 돈으로 시작했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그 큰 돈에 비례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더 크게 맞아야 끝나는 그런 반복된 수순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동일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데서 100만 원 가지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똑같이 수익은 내겠죠. 근데 1억에서 수익을 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적게 수익을 냅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 100만 원 가지고 평생 할 거가 아니라 100만 원 가지고 이제 만들어가고 모아가는 거잖아요. 만들어가고 모아가는 동안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락을 만나고 하락 동안에 내 돈을 키워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는 내가 하고 있는 돈은 100만 원은 아니고 더 큰 돈이 되어 있겠죠. 1000만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계속 돈을 저금을 하면서 가니까. 마이너스 평가 수익률 자체는 이때보다 얘가 더 큰 상황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1억하고 뭐가 달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1억에서 자금이 다 끝나버린 사람은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지만, 이렇게 자금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사람은 여기가 절대 끝이 아니거든요. 이 다음이 열리거든요. 즉 더 끝까지, 더 뒤에까지 계속 지구력 싸움이죠. 더 달려나갈 수 있느냐, 그거를 해내면은 이 흐름이 나한테 오는 거죠. 뭐 여기서 한 1500까지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 자금이
가장 많아진 시점에서 가장 좋은 파동하고 만나게 돼요. 즉, 내 투자금이 가장 정점에 서 있을 때 수익도 가장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이 가장 잘 나오는 형태다. 그죠? 이게 소위 말하는 적립하는 방식의 투자의 장점이거든요. 이게 계속 투자 금액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상 내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U자형을 그리는 와중에 내 평단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보면은 평단이 한 요 정도, 뭐 2,000원 정도 만들어지면 그 이상에서 팔면 수익이 나는 거고, 그리고 그 파는 시점에서 내 투자 금액 시드는 가장 큰 상태일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상태로 끝나면은 또 그 뒤에 또 리스크가 이제 그대로 본인의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또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계속 반복을 하면서 수익이 점진적으로 더 큰 규모로 나게 되는 그런 원리에 가깝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뭘 갖춰놓고 하려고 하니까, 나 1억, 아까 이제 상징적으로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많은 걸 갖춰놓고 하려고 하세요. 얼마 정도 이상 되면 나는 그걸로만 해야지. 그런 생각도 되게 비슷한 맥락의 잘못된 판단이고, 그게 다 투자를 좀먹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여건 어렵잖아요. 더 잘 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한 경제 환경과 경제 상황에서 얼마 없는 돈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비슷한 상황들일 텐데, 근데 지금 상황에 매몰되면 안 되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 시드를 늘려나간다는 얘기는 그 내 지금 그 불리한 여건을 계속해서 개선시킬 생각을 가지고서 이 판에 뛰어드는 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장비부터 다 갖추고 나서 운동을 시작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먼저 시작한 다음에 갖춰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무언가 조건들이 안 갖춰졌으면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주시고 하면서 갖춰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도 많은 경험치랑 많은 깨달음이 내포되어 있고, 그거를 알아야 준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힘을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저 역시도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나 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돈을 모아가면서 이렇게 했던 거를 보게 되면은,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내 자산이 0에서 내가 원하는 욕심만큼 성장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심플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 얼마 없잖아요.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요즘에 저한테 상담 아닌 상담을 종종 요청을 해요. 어려운 거예요, 여건이. 금리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제 나이 이제 40대 중반인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사치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 주변 지인들도.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그냥 스트레칭 하듯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늘려나간다는 생각으로 해나가면 그게 그냥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주식하지 않는다, 영끌을 해서 지금이라도 크게 뛰어든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을 취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거 다 제치는 최선의 선택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디님은 만약에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주식을 처음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황에서 시작할 것 같으세요? 저는 주식을 한다라면은 제 수중에 딱 100만 원 있고 한 달 기준으로 20에서 3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다, 요 정도 저축 가능하다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주식 바로 시작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장부터 잡든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취업 준비를 하든 뭘 하든 돈 벌 궁리를 먼저 하겠죠. 어쩔 수 없이. 그거 없이 주식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면 제가 후회되는 게 있어요. 학생 때도 돈을 적지 않게 벌었던 때가 있거든요. 과외 같은 거 막 열심히 하면서.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학생 때 기준으로 100만 원을 넘게 월에 번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저 그때 주식 안 했거든요. 당연히 하죠. 이제 만약에 돌아가면은. 그런 여건 정도만 돼도. 저는 학생 때 했거든요. 용돈으로.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빨리 했고 경험도 더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한 게 시드 자체는 30만 원 있었고 5에서 10만 원씩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최초 시작금은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하나 더 필요하긴 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 플러스 의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뭔가 고민하고 주식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막 시장이 좋아지면 시작한다, 아니면 어떻게 시작한다, 주식 위험하다는데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 조건이 갖춰지면은 저는 시작할 거다, 뭐 이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적어도 제 주변에 요 정도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여건이 너무 본인을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 의지가 안 생겨서 이제 가장 큰 문제고, 혹은 또 이 의지를 이제 발현시킬 만큼 이 주식에서 큰 가치를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뛰어들지 않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식에서 가치를 발견했고 본인은 조금 더 나아질 의지가 있다, 계속할 의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 말이 이제 누구나 해야 된다는 얘기에 가까운 말이죠, 저희는.
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땐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파트가 이 의지라는 녀석인데, 이게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나 의지 있어 없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의지라는 불이 꺼집니다.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씨를 잘 살려주는 게 필요하고,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자, 이 흐름을 눈으로 보고 지금 딱 이 차트 봤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투자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멈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실전은 어때요? 여기가 이 뒷면이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나가는 길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지나갑니다. 그럼 이때 최저점 나오고 이거 동전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과 불안감과 이런 것들이 막 감정적으로 건드려져요. 그런 요소가 의지의 불씨를 꺼버려요. 꺼지는 순간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꺼지지 않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시작을 했다면은 그 뒤에 흐름이라든가 이런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알수록 힘이 생긴다. 그러면은 내 의지를 꾸준하게 불씨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클럽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클럽에선 그거를 먼저 경험한 선배들이나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면서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해하고 안도하면서 기댈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봐서 참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냥 의지만, 단순히 의지, 욕심만 가지고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의지를 키워갈 수 있는, 그게 현실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공부, 훈련,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하냐라고 누군가를 탓할 때 되게 의지가 박약할 수밖에 없는, 의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공부 머리가 없어. 아무리 해도 공부가 잘 안 돼. 그런 능력적인 차이에서도 누군가는 의지가 금방 꺾이는 거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 이해가 되면 재밌고 막 공부 결과가 잘 나오니까, 시험을 잘 보니까 계속 의지가 뿜뿜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환경적, 능력적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되게 단면을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정고점 뚫을 것 같으니까 막 이런 데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눌렸어. 그러면 이제 눌림목 같으니까 여기서 또 막 물타요. 근데 또 안 눌렸어. 여기서는 눌림목이겠지, 쌍바닥이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또 들어가요. 막 물타요. 이런 식의 주식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쭉 흘러서 여기까지 간 사람은 이게 의지가 있기가 어려워요. 이런 주식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의지 같은 얘기 하네, 막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거 저 되게 공감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니?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의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정리만 했어도, 매수만 했어도, 그래서 뭐 평단 이렇게 적당히 만들고 아직도 계속 적립할 여지가 있고 매수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 지금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의 의지가 없을까? 본인이 약간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A의 사람인데 이 B의 사람이 되면 어떤 생각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물론 이 와중에 이제 처음 경험이면 불안하고 무서울 수 있겠지만, 옆에서 뭐 저나 어니스틴님 같은 사람이 다독여만 준다면 이런 분들은 그 의지를 되게 잘 유지하잖아요. 그게 저희 클럽에 계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여건에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조금만 바꾸기만 해도 전에는 몰랐던 본인의 모습이 나중에 보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당연히 지금 여기서 암울한 모습만 보고 있지만, 이 주식이란 거는 이런 게 다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본인의 이제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그게 이게 주식의 본질의 한 단면이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납득도 되고 나는 그럴 의향도 있고 관점도 맞출 생각이 있다, 이런 분들한테 추가로 하나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30만원 이거 가지고 모아가? 되긴 되겠지. 근데 그걸로 언제 내 욕심 채우냐? 언제 갈증 해소하냐? 이거 키우려면 결국에는 내 소득, 내가 얼마나 돈 잘 버냐, 그거 가지고 결판 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0이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계속 30이냐? 아니에요. 이게 돌면은, 돌아서 이게 뭉쳐지면은 덩어리 돈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덩어리 돈을 다시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예요. 이거를 다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으로 나눠서 녹이게 되면은 1000만원이란 돈의 가치는 월 80만원 정도의 가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똑같이 30만원밖에 안 되지만 80이 더해지면은 바로 월 110만원씩 저축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보다 이미 3배 이상, 4배 가까이 커진 거잖아요. 그럼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수익금 자체가 그만큼 이미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가 200, 그 다음에 400 이렇게 커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소득, 연봉을 높이는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좀 기하급수적인 곡선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30, 60, 뭐 90 이런 식으로 덧셈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적은 것처럼 거의 막 2배 개념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사실 이제 저축을 안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네, 저축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쵸. 물론 그 저축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저나 원희스님이 다 겪은 일이고 이미. 네. 그리고 저희 클럽 회원분들도 이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 클럽이 이제 6년 됐거든요. 처음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6년이에요. 6년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절대 작은 거는 아니고, 이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본인의 사회생활에서의 연봉을 넘어설 수도 있는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뭐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뭐 단순하게 시드를 키운다 이런 목적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을 키우는 거를 목표로 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이제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는 초창기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게 뭐 1000만 원 단위, 억 단위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굉장한 변화예요. 따지고 보면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계산해 보니까는 큰 차이가 있네요. 이거 제가 예전에 어니스트가 1000만 원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다시 한다면 거기서도 말했던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거기서 말씀 안 드렸던 게, 제 포커스가 시드를 늘릴 때 시드의 총 금액만 단순히 늘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거에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훨씬 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럴 만도 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는 이게 100만 원 차이가 아니거든요. 시드가 완전 2배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이렇지 않아요, 저렇지 않아요, 그거 다 부질없다. 이거 진짜 해보면은 이 안에 진짜 힘을 느낄 수 있다. 클럽 안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본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 매력을 정확하게 알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얘기 만약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 2번 정도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다른 영상들, 뭐 빌드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지 조금 몇 편의 영상들을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다가 좀 도움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저희 운영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면 계속 말씀드리는 클럽 회원분들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일원이 돼서 발전을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에 공지를 통해서 가입 안내를 볼 수가 있고요. 신청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